안녕하세요. 모두공인 로지컬 민법 장현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민법이라고 하는 방대하고 또 어려운 과목을 그 누구보다도 줄여서 그리고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부터 남은 시간, 시험일까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6개 과목의 시험을 보시는데 6개 과목 시험 보시는 그 선생님들마다 다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지 않습니다. 그냥 민법을 잘하고 싶으면 15번 이상 읽어라. 이거 한마디만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15번 이상 읽으세요. 우리 책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민법 과목에서는 합격을 합니다. 민법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5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65점을 맞출 수 있어요. 100점 중에 65점을 맞는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100점 중에 35점을 틀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5. 65점이라는 말이 더 편안하게 다가온다. 그럼 65점을 목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35점을 까도 된다라는 말이 편안하게 다가온다. 그럼 여러분은 나는 35점은 까고 갈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65점, 35점 이렇게 딱 맞춰서 공부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맞춰서 공부하라는 의미는 아닌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할 때 대략 요 정도 선에서 엎치락뒤치락 넘나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민법 1차 시험에서 이제 부동산 학개론이라고 하는 이거는 좀 법학 과목이랑은 좀 다른 과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는 법학 과목이 들어가죠. 2차에서도 마찬가지로 법 과목과 또 법 과목이 아닌 두 가지 유형의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 일단 1차 시험에서 여러분 민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의 관문을 넘지 못하면 그러면 2차 시험 도움 안 되죠. 그렇죠? 과연 이 민법은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느냐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조문이 맞는 조문이냐 아니면 조문의 내용의 서술어 부분을 아니면 중간에 단어 몇 개를 비틀어서 틀린 지문을 내느냐 요거를 내는 게 몇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판례를 대놓고 물어보는 게 가장 많습니다. 유형상 굳이 말하면 판례 문제가 거의 압도적 다수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지문들 1, 2, 3, 4, 5번 중에서는 조문, 판례 섞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어쨌든 유형으로 보면 조문과 판례 형태로 나오고 그리고 그냥 조문, 판례는 지문의 출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냥 보통 다음 중 옳은 설명은 다음 중 틀린 설명 이 정도가 아니라 문제 자체를 장황하게 사례를 줄 때가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뭐를 해줬다. 어떻게 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근데 을이 뭐를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줘요. 스토리를 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를 읽으면서 누가 누구와 어떤 일을 벌였고 그래서 어떤 싸움이 났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밑에 내용을 보시는 것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을요. 100점을 맞겠다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례 문제 사례 읽기 전에 이제 밑에 지문 먼저 보고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공무원 시험들 중에서 민법 과목을 보는 시험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한 88점에서 90점 정도 선은 맞아줘야지 합격 커트를 맞추는 그런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수준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안전하게 목표 점수를 65점으로 잡자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총 40문제가 나오죠. 40문제가 나오고요. 40문제 중에서 65점을 맞게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26문제를 맞으면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14문제는 틀려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이너스 14. 14문제는 틀려도 된다. 라는 거. 문제지 스타일이 좀 여러분들한테 불친절하게 나옵니다. 글씨는 좀 작고 또 작은 글씨가 많이 이어져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짜증이 나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공부할 때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문장 속에서 포인트, 키워드를 찾아서 이 지문이 O인 지문이냐 X인 지문이냐를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나오는 지문들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보여줄 건데 그런데 그 지문들 하나하나를 통으로
모든 거 수백 개를 다 외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키워드를 보고 문장에서 O냐 X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어렵냐? 법학이 외국어 또는 외계어스럽기 때문입니다. 법학은 외계어예요. 쉽게 말하면. 한글로 써 있어요. 근데 한글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써 있는데 훈민정음으로는 써놨는데 읽어보면은 말 같지가 않아요. 그게 법학이 갖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법시험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법률 용어, 그 다음에 쓸데없이 길게 만들어요.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 또는 글 잘 쓰는 사람 보면요. 문장을 짧게 가져가요. 문장 3개, 4개, 5개를 이어 붙여가지고 한 문장으로 쓰는 사람, 그 사람 달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는 뭐 글씨 잘 쓰는 사람, 글 잘 쓰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짧게 포인트를 끊어가요. 그런데 법률 용어와 법률 문장은 무작정 길게 만들어요. 읽어볼게요. 실제 기출문제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병명의로, 이건 사람 이름이니까 뭐 그렇다 칠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갑이 무권 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자, 여기서 글쎄요. 매매는 여러분 좀 어지간해 들어봤을 거고요. 소유권까지는 뭐 어지간해 들어갔을 거라고 칠게요. 그 이외에는 대리권. 대리가 뭐예요? 대리하면 뭐 여러분 대리운전 뭐 이 정도 생각하죠, 그죠? 그게 대리는 맞는데 그게 매매 계약, 뭐 부동산이 나오는데 막 갑자기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그죠? 대리가 뭐야? 내가 아는 대리는 대리운전밖에 없는데, 비슷한 대리인데 법에서 쓰는 게 어떤 식으로 모양을 갖추고 있느냐? 그걸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책에 있는 내용을 쭉쭉쭉 읽어 나가시면 이게 어느 순간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장을 어떻게 생각해요? 병 명의로 등기가 됐는데 갑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였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건 을이고요. 자, 병이라는 사람한테 너 임마 내 거 돌려와. 내 거 내놔.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다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상황 그림이 그려져요. 갑이라는 사람이 가서 내 땅 내놔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걸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말뜻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지만 그 밑에 있는 지문들을 풀어낼 수 있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저희 이 모두공인에서는 가급적 여러분들한테 모든 과목 다 쉽게 설명드리는 거를 가장 큰 장점으로 제안을 드리는데요. 특히나 저는 실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들어드립니다. 민법은 사람이 살면서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면서 발전한 법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법조문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아까 갑이 나오든 병이 나오든 뭐 X가 나오든 Y가 나오든 A가 나오든 B가 나오든 그 사람들끼리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싸웠느냐를 파악을 하면 일단 문제의 반은 풀어낸 거거든요. 그렇게 저는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계속해서 임의대리라는 용어, 원인된 법률관계, 본인이 누구야? 갑이야, 을이야, 병이야, 정이야, A야, B야, C야, D야. 수권행위, 수권. 수권 처음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과목에서 수권행위 처음 봤을 거예요, 그렇죠? 대리권,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좀 아까 문제에서는 무권 대리 나왔죠. 지금 여기는 임의 대리 나왔죠. 여기서는 대리권이 나왔죠. 여기서는 표현 대리 나왔죠. 뭔 놈의 대리가 이렇게 많아요, 그죠?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또 복대리인도 나와요. 복자가 붙으면 뭘까요? 복이 붙으면 뭘까요? 왜 복자를 붙였을까요? 뭐 대리 하나가 뭐 이렇게 많아요. 근데 대리인이 또 여러 명을. 우리가 대리운전 부르면 운전기사 한 명이 운전을 하는데 대리인이 여럿이 있대요. 이게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대리인의 기망행위. 기망행위는 뭘까요? 기망. 이걸 일상적으로 안 쓰는 말이죠. 그렇죠? 이거를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걸 다 설명을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본인 누군지는 여러분들의 말뜻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수권, 권한을 주는 행위를 했고, 대리권, 뭐 그냥 대리권은 대리권이죠. 그렇죠? 표현은 겉보기 이상 대리, 껍데기만 대리.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 그다음에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기망행위 속인 거.
기망행이 나오고 사기 나오니까 얘네 둘은 좀 뭔가 연관성이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거기서 거기인 말이에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상 사례를 들어드린다는 얘기예요. 일상 사례를.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너 나 대신에 땅 좀 사다 줘라고 부탁을 했고,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과 땅을 주고받기로, 사고 팔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만약에 B가 A라는 상황이라면, B라는 상황이라면, C라는 상황이라면, D라는 상황이라면, 따라서 대리권이 있는 상황이라면, 대리권이 없는 상황이라면, 대리권이 없는데 껍데기는 있는 상황이라면, 아니면 복대리인 자기가 또 한 놈을 데리고 달고 들어온 상황이라면,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를 차근차근 해드릴 거예요. 지금 봐도 몰라요. 욕심내지 마세요. 자, 많은 분들이 민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던 그런 어려움들을 한번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다 따로 논다. 사실 공인중개사 민법이 좀 더 따로 노는 이유는 뭐냐면, 민법의 책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걸 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일부를 떼어 놓고 우리 시험 범위를 좀 축약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뒤 이해가 안 가서 체계가 따로 노는 것도 있어요.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체계가 안 잡힐 만한 내용이 앞에 많아요. 왜냐면 제도가 전체 큰 틀에서 보면 말 그대로 사람 하나로 놓고 보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어떤 날은 코를 배웠습니다. 어떤 날은 발가락을 배웠어요. 이 코랑 발가락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리시킬 건 사실 분리시키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호흡하는 거, 소화하는 거, 운동하는 거, 이건 따로 좀 분리시켜 놓되, 그것들이 어떠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모여 있느냐, 이것도 함께 보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체계가 되고 논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민법에 대해서 암기냐 논리냐 잘 모르겠다. 이게 사실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어느 순간 보다 보면, 아니면 공부를 하다 보면 끝에 남은 양이 되게 많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답은 이거래 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건 그냥 암기하세요. 이해하려 들지 말고 그냥 암기를 해버립시다. 그냥 그리고 넘어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요건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흘러가듯이 생각할 수 있다. 만약에 다른 생각 들면 다른 생각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 그렇게 유도를 좀 할 겁니다. 유도를 할 거예요. 법을 공부할 때는요, 민법을 공부할 때는 민법에서 원하는 목표, 이념이 있어요. 뭐 공법에서 공부를 하면 공법에서 원하는 목표, 이념이 있어요. 공법 여러분이 6개 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법들마다 갖고 있는 목표, 지향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민법도 민법이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 전제로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논리상 풀 수 있는 지문들도 많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들었던 것도 뭐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야 되죠. 반복하려면 양을 줄여야죠. 누가요? 제가요. 그렇죠? 그래서 양을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를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도저히 모르겠죠. 그죠? 도저히 모를 거예요. 자, 이미 대리 문제고요. 31에 45번의 문제는 31의 문제는 2020년도에 나온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이거 민법 전체 부분에서 보면은 전반부에 나옵니다. 전반부 앞에서 한 20% 정도 분량에서 나오게 되는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핵기총을 들었다가 여러분들이 딱 문제를 보고 그때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과 그때의 느낌이 굉장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이제 65점을 목표로 잡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60점에 간당간당히 하는 것보다는 70점을 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민법은 목표가 평균보다는 낮은. 왜냐? 쉽진 않아요. 확실히 민법은 쉽진 않아요. 그리고 확실히 민법은 단순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도 좀 품을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런 과목이 민법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낮춰서 잡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뭐예요? 마이너스 35 또는 마이너스 14라는 개념 이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제가 어느 순간 특히 모의고사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문제, 그 다음에 핵기총 하면서도 기출문제 보면서 드리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보시면 날리세요.
지나가세요. 이런 게 생겨요. 예, 시험 문제는 이런 문제 보면 지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예. 지나가야 되는 데서 정체된 상태로 그냥 오랫동안 버티게 되면 뒤에 문제 중에 몇 문제 못 풀게 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거를 구별하는 것도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예. 다른 선생님들도 비슷한 것들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것은 우리 모두 공인 과정이 즉 앞으로 시험 기간까지 시험 보는 날까지 남은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설명을 드리는 건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집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실제로. 예. 1년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과정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과정 수를 줄이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좀 더 유연하게 공부를 할 수 있으면서 또 개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는데 저희는 역시 후자를 택한 겁니다.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필요한 용어, 그 다음에 특히 민법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전체 틀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민법이라는 게 어떠한 행동들을 교육하고 다스리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시간이 필수 용어입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나 민법 좀 알아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론은 바로 핵기총입니다. 핵기총, 핵심 요약, 기출문제, 총정리. 이게 기본 강의, 기출 강의, 뭐 심화 강의 이런 것들 다 합친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보면 사실 기본 강의, 기출 강의, 심화 강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 놓는데 정작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들도 있고요. 또는 내용을 예를 들면 기본 강의에서는 1, 3, 5 친구를 하고 심화 강의에서는 1, 2, 3, 4, 5, 6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 강의에서는 1, 2, 8, 9, 10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부족했던 거 앞에서 뒤로 밀었던 거 이렇게 하는 경향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길게 한다는 건 뭐예요? 100점 공부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100점 공부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65점 공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약합니다. 그리고 정리합니다. 그게 핵기총입니다. 민법이 갖고 있는 핵기총의 특징 역시 저는 논리를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이 상황에서 이런 결론이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잘못을 했잖아요. 그럼 얘가 나쁜 짓을 했 거잖아요. 얘가 책임져야죠. 이거를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둘 중에 얘가 억울하고 얘는 안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억울한 애가 보호를 받아야죠.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민법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오는 것만 하겠다라는 거. 나오는 것만. 마지막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대부분 책들을 보면 되게 두꺼워요. 막 1000페이지 뭐 그 이상인 책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본서랑 다른 자료들을 합치게 되면 막 1500페이지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보지 못하고 시험장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공부를 하면 특정 챕터들은 막 3번, 4번도 보게 되는데 전체로 놓고 보면은 1회독을 다 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막 0.7회독하고 시험장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양의 압도를 당하게 되면은 공부가 더 안 됩니다. 그래서 1000페이지짜리 1.5회 읽으면 1500페이지 읽은 거예요. 그런데 300페이지짜리 15회를 읽으면 4500페이지를 읽은 거예요. 1500보다 4500이 더 많지 않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강의 그리고 이 교재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만큼 빠르게 지나가고 쉽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걷어내고 지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요구하는 거 15회독. 왜 15회독이에요? 얇으니까 15회독. 아시겠죠? 15회독이 되면요. 하루에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침 먹고 보기 시작해서 점심 먹기 전까지 한 방을 딱 보게 됩니다. 그 경지에 이를 거예요. 뭐 당연히 뭐 OT 때 이런 거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난다라는 것들.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민법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죠.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시험 내기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나오는 건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씩 나오는 거는 좀 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 건데 오히려 하나씩 나오는 것들 중에 쉬운 문제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 많이 나오는 거에서 2개씩 3개씩 어려운 문제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전체적으로 다 하되 어느 정도 난이도를 우리가 걸러낼 것인가 그것도 같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트렌드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얼만큼 난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 이 중에서도 결국 50점 이상 또는 60점 정도 가까이 50점에서 60점 정도의 문제는 나오던 거에서 답이 나옵니다. 나오던 거에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뭐예요? 나오던 거에 익숙해지는 거. 그러면 50에서 60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익숙해지기만 해도.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읽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단계에서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의 트레이닝, 말 그대로 실전입니다. 시간 안에 해결하기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갑자기 여러분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문제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넘어가기. 난 너랑 관심 없어. 나 안 먹어. 그러고 넘어가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답치기 특강, 핵심 지문. 최소한 50점은 나오는 것만 봐도 맞는다 그랬어요. 최소 50점.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기준으로 50점입니다. 문제가 좀 쉽게 나온다 그러면 60점도 나오는 것만 다 했을 때 60점이 나와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60점 근처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만 다 맞추잖아요. 나머지 문제 찍어도 확률상 65점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3단계로 해서 필수 용어, 그다음에 핵기총, 그다음에 모의고사와 답치기라는 과정을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열심히 또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숙제 내드리는 것만 하게 된다. 그래서 정말 15회독이 됐다. 그럼 무서울 거 없어요. 민법은 안 무서워. 민법은 내가 3년 후에 보더라도 붙을 수 있어. 라는 상황이 됩니다. 아시겠죠? 꼭 믿어주세요. 물론 쉽진 않죠. 그렇죠?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OT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필수 용어로 계속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